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장애 이해 및 장애 인식 교육 진행을 맡은 김미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장애의 전반적인 이해, 장애인 권리의 이해, 장애 유형별 지원 방법의 이해, 그리고 장애에 대한 인식 변화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인 장애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픽토그램은 장애인 기호 탄생 50주년을 맞아 영국의 한 디자인 회사가 만든 장애인 배려 기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들에게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이 디자인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전 세계 장애를 가진 인구의 93%는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서 따온 비저빌리티 93입니다. 총 29종의 기호를 제작했고 보이시는 7종의 기호 이외에는 알츠하이머, 당뇨, 루머티즘, 조현병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국의 디자인 회사 맥켄 런던 사무소에서는 29종의 기호와 더불어 공식 포스터도 제작했습니다. 보시는 포스터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화장실은 모든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개방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디자인에 참여한 디자이너들은 가까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장애를 가진 이들이 있다며 디자인을 통해 장애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프로젝트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 인식 변화로 인해 앞으로도 다양한 직업군에서의 장애인 배려에 대한 기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장애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의 정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세계보건기구의 정의입니다.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필요 조건을 전혀 갖출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 갖출 수 없는 모든 장애를 장애인이라고 정의합니다. 둘째,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의입니다. 오랫동안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합니다. 셋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의 정의입니다.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장애인이라 정의합니다. 장애는 한 나라의 풍속과 문화에 따라 그 관점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주로 의료적인 측면에서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구분하며 각 범주에 속하는 장애 유형이 총 15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반면 미국, 호주,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암, 에이즈, 알코올 중독, 당뇨, 의사소통이 어려운 외국 이민자도 장애 범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장애의 유형이 의학적 기준에만 한정되어 있지만 복지 선진국들의 경우 세계보건기구에서 정한 장애 분류에 의거하여 장애 범주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국가들의 장애 인구 비율은 10%를 상회하며 이에 따른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인 권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권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로 태어나면서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권리, 천부 인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리는 권리라는 뜻으로 모든 사람이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인권의 개념을 좀 더 확장시켜 보겠습니다. 장애인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마찬가지로 장애라는 이유로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기 위한 개념이 장애인 인권이라고 하겠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대우받을 수 있어야만 하지만 기본적인 권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 인권 감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어리 장갑, 결정장애, 눈동장님과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러한 표현들은 장애인을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자주 사용하는 말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내포한 표현을 무의식적으로 쓰다 보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강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같은 표현을 자제하고 올바른 표현을 사용하려는 노력,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서 먼저 실천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장애인 권리 협약은 신체,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이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입니다. 비장애인과 동일한 범위의 인권 향유를 다루고 있으며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편의 제공과 적극적 조치가 결여되었다면 그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정책 형성 과정과 평가에 당사자 참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목적으로 하며 이 장애인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토대로 국내법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장애인 편의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뇌변 변장에는 주의 깊게 들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이해한 내용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포함한 발달장애의 경우 그림이나 사진을 활용하거나 쉬운 어휘 또는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여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청각장애는 수어, 구화, 필담 등 주요 의사소통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편의시설에 대해 알아볼까요? 혹시 베리어 프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베리어 프리란 장애물을 뜻하는 베리어, 자유를 뜻하는 프리 두 단어의 합성어로 일상생활에 있어서 장애물이 없는 자유로운 환경을 의미합니다. 베리어 프리 설치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장애인 화장실 경사겨울, 경사로, 핸드레일 등 다양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점자블록, 엘리베이터, 자동 출입문, 시각장애인용 유도 차인벨, 휠체어용 책상 등 공공기관의 다양한 설치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니버설 디자인과 베리어 프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베리어 프리와 유니버설 디자인 둘 다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합니다. 다만 베리어 프리는 물리적 환경을 중심으로 적용되고 유니버설 디자인은 물리적 환경을 포함한 그 외 제품이나 서비스 영역 등이 추가되어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베리어 프리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향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설이나 제품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제도를 수립할 때 장애인을 맨 나중에 고려하지 않고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고려하여 계획하는 보편적 관점에서의 출발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이 집을 나와 학교까지 가는 이 길에는 너무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의 물리적 제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식 속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장애물도 함께 제거되기를 바랍니다. 내 옆에 동료, 나와 가까운 이웃, 그리고 또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